그럼 고1과 고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학종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학종이 더 수시가 늘어난다고 왜 학종이 왜 늘어날까라고 하면 교육부가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갖다 발표하면서 정시 40%를 갖다 30%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낮아지고 30%가 되고 수시 비중이 40%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선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로 대응할 수 있다. 대학들은.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제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4월 말에 발표될 텐데 이럴 때 수시 학종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고3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정시 40%가 되겠지만 고2와 고1은 정시 비중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시 비중에 특히 이제 학종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입시 전형체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 자료 되면 거의 확실시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고1과 고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학종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학종이 더 수시가 늘어난다고 왜 학종이 왜 늘어날까라고 하면 교육부가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뭐라고 달았냐면 교육부의 전제 조건이 단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고교학점제를 갖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안을 갖다 반영한다면 그러면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갖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입시체제는 뭘까요? 논술이나 교과가 아니라 뭐죠? 학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비율이 정시가 줄어드는 것만큼 학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울대만이 아니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다 이렇게 갈 것 같기 때문에 고1과 고2는 특히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을 극복하고 한 학생들은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정확하게 어떤 일치한 학생들은 내신을 극복하고 많이 합격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대를 100명을 보냈지만 의대 100명 간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에서 1.9등급, 2.0도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대학들이 서류를 갖다 많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으면 학생부가 자기들이 이야기한 평가 방향, 평가 항목과 이런 것에 일치한다고 하면 내신이 낮아도 뽑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다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왜 이렇게 이제 교육부가 40%에서 30% 완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대학들이 왜 이렇게 정시를 갖다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런 서류평가 방향, 요번에도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본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런 서류평가 방향에 제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서울대만이 아니죠. 서류평가 방향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더더욱이나 이제 학종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학종이 늘어나면 학종의 대학들이 발표한 평가 항목과 그죠?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사례까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부의 정시 완화 보도자료와 함께 정시 완화 요구 대학이 발표한 자료, 왜 이렇게 정시 완화를 갖다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서울대 입시 개편안 그에 따른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서류평가 성취기준별 성취수는 5단계. 이게 이제 학종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0%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학종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교학점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전형체제를 갖다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시를 갖다 30%로 완화하고 수시를 10%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전형체제가 뭘까요? 교과 전형이 아니겠죠. 논술이 아니겠죠. 학종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학종은 10% 늘어나고 정시가 10%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학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서류평가 방향에 대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5단계를 갖다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성취 수준에 맞춘 학생부를 만들어야지만이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종의 핵심으로 떠오른 그런 가설과 추론의 문제 결력의 학생부 사례는 어떤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저희랑 함께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6군데 의대를 다 최초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은 가설과 추론의 이런 문제 결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었죠. 또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을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가설과 함께 이런 문제 결력이 나타난 학생부가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학종의 핵심으로 떠오른 바로 문제 결력, 가설과 추론의 이런 문제 결력 학생부 사례는 무엇인지를 갖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정시 완화 보도 자료를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고교학점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 운영 계획을 제시할 경우 정시 40%를 갖다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 운영 계획은 학종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정시 40% 폐지를 강조한 서울대부터 연대, 고려대 등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 축소에 동참하고 학종 중심으로 수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들의 언론 보도 자료에 보면은 2027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선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뭐죠? 고3 이하 이제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나왔고, 이번에 모집 요강이 나오니까 시간이 없겠지만, 2027학년도 대입이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을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는 선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죠. 정시 40%를 갖다 확정했었을 때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2년 뒤였거든요. 근데 그때 2년 뒤였는데 그럼 그 당시 그걸 발표했을 당시에 해당 학년부터 수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엔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20몇 %였던 정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는데, 이게 이제 바뀌지 않다가 한 번에 40% 바뀐 게 아니라 20몇 %였다가 30몇 %였다가 40%. 몇 년 전이죠. 2020년 대입 때 확정됐을 때 2020년도, 2021학년도 입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2021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확정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에서도 수시는 바로 늘어나지 않을까, 학종은. 이렇게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자, 2028학년 대입 개편까지 정시 40% 유지를 고수하던 교육부가 5일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시 40% 완화 가능성을 비췄다. 기여대학 사업 내 자율공모 사업을 신설, 그중 전형 우선 개선 항목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형 운영 계획을 제시할 경우 40%로 고정된 비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간 정시 40% 폐지를 강조한 서울대부터 고려대, 연대, 연세대 등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 축소에 동참하고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는 당연히 정시 축소 방향으로 대입 전형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대와 고대 역시 비슷한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는 정시 확대 이후 합격생의 지역 편중과 고교 편중이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충실도 역시 하락했다고 강조한다. 정시 입학 1학년의 자퇴와 휴학 역시 증가했다. 반복학습 유리한 수능 특성상 재수생을 중심으로 의대 등의 재도전에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수시는 합격생이 약 95%가 고3 재학생이었지만 정시는 약 60%가 재수 이상의 학생이었다. 지난해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항상 연구나 세미나 등에서 자율성 확보의 일환으로 정시 비율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 의대 선호가 맞물려 학생 미등록과 휴학, 자퇴가 급증하는 등 이탈 현상이 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성 위축 때 자체적인 해결책 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곧 발표할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선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입학 전형 계획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뭐죠? 그러니까 수시를 갖다 수시 학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론이 분석을 했죠.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고1, 고2는 지금의 비율보다 수시 학종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시 완화를 갖다 대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요번에 이제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대입전형 개편 방향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기사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합격생의 지역 편중 심화로 인한 구성원의 다양성 저하, 정시 모집 확대로 인한 N수생 합격생의 증가,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으로 인한 미등록률 증가, 서울대 1학년 학생의 중도 탈락 증가로 인한 학사 운영의 안정성 저해. 이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서울대학교가 밝힌 자료를 보면 이렇죠. 자,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정시 40%가 확정된 해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왜 2021학년도에도 2021학년은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죠. 그러니까 그 이탈률이 더 늘었죠. 근데 2022년도는 정시 40% 확정된 해죠. 그러니까 이탈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서울대학교가 400명, 연대 고대도 얼마죠? 거의 800명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부산대 같은 데는 1000명대를 갖다 이렇게 이탈,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요구하는 이런 자료, 그래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자율성 위축, 정시 40% 등으로 대입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도 제약이 많아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고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 제고 요청했던 서울대학교는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탈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모집 단위 학업 충실도를 심층 평가하는 전형 체제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시 개편안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지역 균형이 학교당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로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죠? 수능 최저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똑같이 2배수 1에 면접을 강화해서 면접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정시죠, 정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정시가 수능 성적만 갖고 단순 등급만 갖고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 가서 그걸 갖다 100분위로 환산한 점수 60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지금은 교과 역량 평가가 얼마죠? 20점인데 이것이 얼마가 되죠? 40점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아무리 지금까지 정시 위주로 해갖고 수능 성적선으로 정시에서 뽑았는데 뽑았더니 1학년 때 이탈률이 많은 거예요. 그럼 대학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교과 역량 평가 학생부. 이게 뭐죠? 이수 과목과 내신과 그다음에 세특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교과 역량 평가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20점, 40점을 늘렸다는 얘기는 자, 3배수 안에 드는 아이들의 100분위 환산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여기선 차이가 안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교과 역량 평가, 학생부가 안 좋은 학생들은 합격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탈률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탈률이 가장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고2도 맞죠. 고2도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하게 되면 정시로 가야 될 텐데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는 대부분 재학생이 약 9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3, 4%밖에 안 되니까 잘 안 뽑히죠. 그런 상황에서 정시로 가야 될 텐데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안 좋으면 교과 역량 평가의 점수가 낮으면 뽑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탈률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시에서도 이 학생의 3년 동안의 노력의 과정을 보겠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수시든 정시든 서울대는 학생부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서류평가에서 그럼 학생부 서류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대 의대되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의대도 한 100명 되고 서울대도 서울대 연대 고대 갖고 한 68명 정도 됐지만 된 학생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다 깊이 있는 학습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요번에 2028학년도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얘기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답다. 이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 자료를 꼼꼼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였죠?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취 기준별 성취순 5단계를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교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수학 같은 것은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교과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종합사고 역량에서 뭐죠? 깊이 있는 지식을 잘 갖추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깊이 있는 지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평가의 내실화, 그럼 과학과 평가에서는 뭐죠? 과학의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였고, 사회과에서도 뭐죠? 지식이해 평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 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 원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분쟁을 협동합숙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여,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가장 트렌디한 어떤 국제적 이슈, 사회적인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관점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나타내는 어떤 탐구를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성취 기준, 수준 5단계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질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 자, 5단계에서 가장 높은 A는 뭐였죠? 성취 수준에. 자, 지질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가 A. 근데 우리 학생분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죠? C처럼 돼 있죠.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 동안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C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학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설과 추론의 그런 문제 해결 학생부 사례, 그럼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저런 이제 문제 해결력, 가설과 추론, 이런 것들은 어딘지 한번 학생부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해 화학2에서 탐구한 히스타민과 H1 수용체의 상호작용에서 H1 수용체가 히스타민 외에도 여러 리간드와 동시에 결합 가능한 사실에 주목해 다중 리간드 결합이 세포의 기질과 같은 세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면역학의 이해 강의를 찾아들음. 그러니까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후 엑선 결정학을 활용해 ECM의 3차원 구조를 시각화하고 주요 구성 요소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변형이 ECM의 탄성 섬유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이어서 이러한 구조적 변형이 면역세포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포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ECM 단백질의 산화 및 변성 과정을 심층 탐구하. 이 과정에서 ECM 변형의 상황에 따라 면역 반응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임 이론을 적용함. 게임 이론은 뭐죠? 수학이죠, 수학. 게임 이론 적용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ECM 변형과 면역세포 이동성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ECM의 물리적 변형이 면역세포의 과도한 이동성을 유발해 염증 반응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처럼 자율과정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화학적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탐구 과정에 높은 성취감을 드러내며 지속적 탐구 의지를 밝힘. 이로써 뭐죠? 화학적 현상의 깊이 있는 탐구인데 가설을 갖다 분석하는 걸 갖다 뭘로 했죠? 수학의 게임 이론.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하는 교과 간 융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가설과 그죠? 가설과 어떤 추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이었고 학생부를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설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또 보시겠습니다. 이건 상경결도 하나 보시면 관심 분야인 기업 재무 관리에서 CFO는 기업 재무 재용역과 고용 형태,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도 권한을 가짐을 파악함. 노사 갈등 관련 보도를 접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봄. 외부 변이를 노사 갈등과 동종산업 내 기업 격차로 설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가짐.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기능론 갈등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전공심화 독서활동에서 BOK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탐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의 VC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FC를 증가시켜 의사결정의 제약 조건이 경직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임금 피크제 연공급여에서 성과급여 체결의 전환을 제시함.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의 내부 변이 통제 중 근로시간 및 최저 고용에 대한 탐구를 계획함. 특히 확률과 통계 교과에서 학습한 순혈과 조합의 원리를 이용해 24시간 가동되는 제조라인 운영 시 노동인력 규모와 배치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움. 여기서 이제 가정을 세웠죠. 연구자료 TSF 제약하의 인력 최소화 문제에 대한 근사 최적화를 탐독하며 인력 최소화를 목적식으로 TSF를 제약식으로 설정해 근무 배치표를 수학적 원리로 나타냄. 고용인원 배치를 위해 중복순혈과 중복조합을 이용해 중복 근무 가능한 경우, 불가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값을 도출함.
효율성 최대화라는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에서 경영 의사 결정을 수행하여 원가 통제만큼이나 자원 배치 통제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담은 감상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킵니다. 여기도 어떻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이슈인, 그죠? 사회 문제인 바로 이제 노사 갈등 이런 문제를 다뤘죠. 그러면서 뭐가 되면 이거를 갖다 연계해서 깊이 있는 어떤 학습 과정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에서 뭐가 나와 있죠? 이걸 갖다 교과 간 융합, 그죠? 또 수학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통합한 이런 학생부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뭐 아까 그 의대를 간 학생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경영을 간 학생들도 그렇고 뭐가 돼 있죠? 교과 간 연계, 그래서 교과 간 융합, 그다음에 심화학습,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력,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하는 추론하는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학생부가 조금 뽑힌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고 2.3 등급이 그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전기전자 1.9 등급이 합격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일반고 1.5 등급대가 서울대 의예과에 일반형 1차 합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자기들의 평가 기준에 서류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내신과 구애받지 않고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서류 평가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맞춰서 가장 높은 단계 A에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수시 학종이 더욱더 늘어나죠. 이런 상황에선 더욱더 그 깊이 있는 서울대학교 평가 방향에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